네, 안녕하세요. 음성환사입니다. 자, 2025년 8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휴라서 이제 오늘이 뭐 마치 좀 금요일 같긴 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끝났지만 뭐 내용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일단 미국 마감하고 오늘은 뭐 이슈는 따로 뭐 정리하진 않았지만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보고서 중에 소비 시리즈, 중국과 소비, 또 요건 이제 그 실적 서프라이즈, 반도체, 그리고 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오늘 좀 디스플레이가 다시 빠져버렸는데 관련 좀 세부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철강, 대한항공 주가 상승 그 부분, 또 북미도 쉽지 않네. 요거는 음식료입니다. 자동차 관세, 그리고 국정기업위원회에서 이제 국민 보고대회 열었잖아요. 이제 요걸 해서 어제 어떤 발표 있었는지, 뭐 AI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트, 실적 뭐 괜찮을 기업들, 또 요거는 리튬 얘기입니다. 2차 전지, 빨라지는 중국 감사, 그리고 JYP, SMCG, 네이버, 세트라가, SK 이터닉스, 그리고 큐브엔터, 더존비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휴비츠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갑자기 B컷은 한 번에 50bp, 그러니까 0.5%를 금리를 그냥 한 번에 낮추는 거죠. 보통 0.25%인데 그 얘기가 좀 나왔고, 그래서 다우가 많이 올랐고요. 주요 상승 업종은 소재 헬스케어, 이제 경기 소비재가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올랐는데, 뭐 그러니까 비컨 얘기 나오니까 막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야 금리 50bp 낮추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루빈 칩 출시가 뭐 연기될 거라는 보도 때문에 뭐 AMD 주가가 오히려 급등했고, 그래서 일단 수요일 미국 증시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할 가능성 높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소형주를 또 자극시켜서 러셀 2000이 올랐고요.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는 4.2%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에 지금은 채권을 매수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렇지만 또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 찰스 슈왑에서는 9월이 확실한지 여부 보려면 생산자 물가, 오늘 생산자 물가 발표하고요. 또 고용지표 다음 달에 또 봐야 되고, 뭐 PC 물가도 봐야 되고,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신중하자. 그렇지만 시장은 신중하지 않고 그냥 위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증시는 위로 가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24년 12월 이후 최저치, 변동성 지수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안정감 있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코어웨이브 업황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회사가 엔비디아로부터 GPU 구매해서 임대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무 우려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AMD는 이제 뭐 루빈 칩이 뭐 재설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글쎄요, 사실 무근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금리 뭐 앞으로 1.5%p,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9월에 일단 50 낮추자. 그러니까 150bp 낮춰야 되는데 일단 50부터 우리 낮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이 되었던 금리 낮아져야 되고 최소 150bp나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6, 7월에 금리 낮췄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지금 너무 늦었다, 속도 내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요즘에 좋죠. 계속 뭐 촉매는 없는데 계속 올라요. 왜냐하면 중국도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가계에서 돈들이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예금 많이 하죠. 이게 빠져나가면서 주식 대출 금액이 이번 주에 급증해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아직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거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뚜렷한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호재가 과도한 공급 과잉 억제하자, 이런 쪽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금리 투자 선택지 부족, 유동성 과잉률, 유동성 지금 계속 풀려요. 이건 사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 중국은 금리 낮고, 여기 보시면 M1, 요 파란색 선이 M1 증가율, 그러니까 통화량이죠. 급격히 오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떨어지면 보세요. 거의 주가 지수랑 연동돼요. 이래서 유동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 통화량이 돈을 푸니까. 근데 이 긴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M1 요게 이렇게 치솟았으면 중국은 더 오르겠죠. 그걸 좀 나타낸다. 그래서 돈의 힘을 본다면 더 오를 확률은 높다. 근데 전 세계가 다 풀고 있어서 일단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 뭐 별 이슈 없었고요. 엔비디아는 루빈 칩 재설계, 근데 저거는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은 필요하고, 근데 엔비디아 칩 출시가 늦어지면 뭐 상대적으로 AMD, 그리고 AMD의 성능이 너무 좋아. 핵심 뭐냐면 AMD 칩의 성능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루빈 있죠, 엔비디아, 이걸로는 지금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루빈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재설계하라는 거죠. 왜냐, AMD가 너무 좋대요. 근데 이 얘기는 또 삼성한테는 좋은 얘기죠. 삼성은 AMD에 공급을 하니까. 아무튼 이게 근데 이제 그 리서치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데 뭐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루빈보다 AMD 칩이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 루빈 칩 설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애플은 지금 이제 AI에 대한 이제 다시 존재감을 뭐 드러내지 않겠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가정용 로봇, 시리, 디스플레이 달린 스마트 스피커, 홈 보안 카메라, 이런 것들이 AI를 라인업을 좀 구축해가지고 애플이 준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었고, 아마존이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올랐고요. 경쟁사 인스타카트, 크로거는 급락했습니다. 코이브가 이제 폭락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 3억 5천만에서 3억 9천만 달러인데 영업이익은 1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도 좀 부담을 못할 정도로 돈을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좋은데, 그래서 이건 AI 위기가 아니라 코이브 자체적으로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기 때문에 주가 좀 빠졌다. 근데 저는 코이브는 자체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매출 성장 나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재무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만 해준다면 좋은 모습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브로드컴은 목표 주가 올렸는데 빠졌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이제 미디어 회사죠. 파라마운트 아시, 영화 관련해서 UFC 경기 미국 7년 독점 중계권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블리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근데 기관 투자자 대상, 이 회사 상장하고 폭등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보고서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이 14일이죠. 네. 자, 소비재 이제 방한 인바운드 시장이 뜨겁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연간 2천만 명 시장이에요. 뭐 요새 K컬처, 이연 수요, 일본 가는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일본이 소비세 뭐 숙박세 매긴다고 하니까, 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9월부터는 또 우리나라가 단체 관광 한시적 무비자 하잖아요, 중국인들. 그래서 중국 아웃바운드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6천만 명에서 1억 4,60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근데 16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 가는 걸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방일 중국인은 153%예요. 16년 대비. 방한 중국인은 66. 한국에 안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역전하겠죠. 네, 단체 관광객도 무비자로 해주고, 저만큼 못 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성장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어쨌든 이제 시진핑도 오길 원하죠, 지금. 10월 경주 에이펙 회담에. 그래서 좀 관계 개선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2천만 명, 요거는 최근에 그 현대경제연구소도 제가 그때 나온 보고서를 봤거든요. 2천만 명 정도 추정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1,800만 명, 현대경제연구소가 이제 2천만 명, 이제 신한에서도 2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방한 외국인 전체 소비가 30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체 소매의 8%나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면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당연히 도움됩니다. 돈을 쓰고 가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와서 서비스 지출을 하면 그게 수출로도 잡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좋죠. 와서 돈을 써주면 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인당 소비는 이제 경험 서비스와 쇼핑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24년 방한 중국인 소비 비중이 쇼핑이 제일 많고 숙박, 식음료, 경험 서비스 비중이 근데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신발, 가방, 의복 등부터 화장품에 쏠려 있는데, 쇼핑은 경험 서비스 지출은 뭐냐면 테마파크, 공연 관람, 뮤지엄이나 아쿠아리움, 사이트 투어, 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지 쇼핑만 이제 하러 오진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오래 또 체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본 인바운드 호황 구간에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인들 많이 왔을 때 테마파크나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일 외국인과 방한 외국인의 특성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식도락 관광, 쇼핑, 각종 체험 및 경험 서비스 순이라고 하는데, 중국인은 아무튼 쇼핑 경험 서비스 기여가 유독 높다. 그러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아까 뭐 테마파크를 간다거나 이런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 외국인 증가가 한국 소비재 플랫폼 산업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혜업종은 이제 유통, 화장품, 뭐 피부 미용, 레이저, 인터넷, 결제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호텔, 백화점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는 화장품, 의류, 에스테틱, 피부 미용, 부가세 한 거, 요거는 좀 아쉽죠. 피부 미용은 안 해준다고 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지금 이것도 좀 청원하실 분들은 좀 청원해 주세요. 그 국회에 요 부가세 환급하는 거 있죠. 이거 피부과 가는 거 있죠. 외국인들이 그거 원래 10% 환급해 주는데, 그거 갑자기 내년부터 안 해준대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가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원상복귀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예, 우리나라 왜냐면 지금 계속 이쪽 시장도 커져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성적인 거래가 많아질 수 있대요. 이게 병원 이런 그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어서 부가세 환급하는 게 훨씬 더 또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청원 올라왔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뭐 특히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주주분들은, 레저에서는 외인 카지노도 관심, 그래서 이게 수혜주죠. 뭐 현대백화점, GSPNL, 아모레퍼시픽, APR, FNF, 파마리서치, 글로벌 텍스프리, 파라다이스 GKL,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실적 서프라이즈 연속이다. 이 2분기 실적 공시 마무리 앞두고 현재까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원익 IPS, 유젠테크, 이오테크닉스, 신성 ENG, 코미코 등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기업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고, 전반적인 분기 실적 흐름도 지금 1분기를 조금 이제 저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좀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주목하자. 왜냐하면 분기 실적 개선 확인됐고 26년과 27년 업황 개선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올해 11월 이제 곧 클린룸 들어가면 장비 발주 시작해요. 이건 뉴스로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26년 투자 규모는 30만 월 수준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총 디자인 생산 능력 15만에서 20만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평택4 네 번째 투자도 병행하고, HBM4 대응위해서 원시나노 투자,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를 좀 많이 해요. 낸드도, P5 공장도 기초공사 내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모멘텀 받자. 원익 IPS, 코미코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원익 IPS는 원래 예전부터 삼성 파운드리 장비 공급한 이력이 있고, 코미코는 아예 거기 그쪽에 있잖아요. 예, 테일러시에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HPSP, 파크 시스템즈, PSK, 테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죠. 테크닉스, 네, 솔브레인, 동진세미키, 원익 머티리얼즈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BOE 그 수익 금지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좀 흔들렸어요. 이제 어떤 것 때문이냐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에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BOE가 만든 네모난 패널 있죠, 디스플레이, 그 화면을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해요. 그건 당연히 금지죠. 누가 봐도 수입 금지인데, 그러면 애플 아이폰을 중국에 조립했죠. 인도나 조립해서 BOE께 탑재된 아이폰이 미국 갔어요. 그럼 그 아이폰은 금지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마디로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무역조사부인가요? USITC에 신청한 조치는 제한된 수익 공고예요. 일반적 수익 공고가 아니에요. 제한된 수익 공고는 뭐냐면, 이거에 의하면은 그 미법자가, 그러니까 뭐 중국의 BOE가 직접 제조 수입하거나 그 계열사가 관여한 물품만을 수입 제한 조치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막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이폰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GEO, 요거 GEO는 일반적 수입 공고 이거였으면 이제 아이폰도 수입이 금지돼요. BOE. 그럼 엄청난 거죠, 사실 저거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신청한 엘리오는 위법자 대상이니까 BOE가 만든 패널은 못 들어오지만 그 패널을 장착한 아이폰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좀 공개되면서 시장이 좀 일부 실망한 거죠. 그럼 뭐 아이폰에 어차피 뭐 미국에서 아이폰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조립하니까 뭐 들어오는 거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김셀 수도 있어요. 뭐 그럼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나. 근데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 그런 규제가 들어갔다는 건 향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고 또 미국 내에 중고 제품들 있죠. 예. 이런 이제 유통판 중고 그 패널들이 막 이제 유통들이 좀 돼요. 그래서 BOE 패널 떼내다가 또 새롭게 좀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미국 내 유통되는 아이폰 갤럭시용에도 OLED 패널을 값싸게 공급해 왔는데 이런 해당 패널들의 대체 수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아이폰 갤럭시용이 이 패널을 교체도 하거든요. 그럼 그 교체할 때는 그 BOE OLED 패널을 쓸 때는 그걸 직접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미국으로 BOE가 이제 수출하는 직접 패널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금지가 된다. 그리고 델이나 HP 또 이 자동차 회사들 대상으로도 패널 같은 걸 아마 이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 대상으로는 하기 어렵고 애플도 좀 꺼림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BOE 당장은 영향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왜 긍정적이냐? BOE는 미국 기업 대상 영업활동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어쨌든 호재는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당장 약간의 우리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예,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사들은 이제 점점 영향력이 커지겠죠. 예. 그리고 BOE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쓰려는 이제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LG나 삼성한테 좋은 저는 그림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자체를 아예 수익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실망 매물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국내 로봇이 아주 캐러에 보고서 그냥 결론은 액추에이터 뭔지 아시죠? 관절 역할하는 거. 여기 대표 기업은 로보티즈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만 이게 13조 시장이고 이렇게 이게 로보티즈 요 완제품이에요. 예,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유니트리에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죠. 요건 뭐죠? 테슬라가는 직접 만들어요, 또. 액추에이터. 예. 그래서 정말 액추에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게 상용화 정도인데,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여기가 휴머노이드 상용화 수혜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글자를 제가 좀 키웠더니,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수혜 정도가 높고요. 본업 업황은 보통, 밸류 매력은 보통. 근데 로보티즈는 다 좋아요. 세 개 다 합격. 예. 하이젠 RLM은 여기만 높고 밸류는 낮다.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면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액추에이터랑 레인보우는 아예 휴머노이드 완제품.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 밸류 체인이고 이 중에 제일 매력 있는 건 로보티즈. 그 다음이 사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이거 굳이 순서를 매겨보면 그렇게 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감속기나 하이 부품 쪽에선 여기 SPG가 밸류가 싸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클로버과 시메스. 예. 그 요거는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이렇게 그 본업 업황이 좀 좋다고 되어 있고 웨어러블 로봇은 뭐 크게 예. 물류 로봇은 유일 로보틱스랑 여기 현대모빅스를 좀 높게 평가하셨고 뭐 다른 쪽은 뭐 그렇게 예. 요거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의 이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관절 예. 액추에이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은 중국의 반내권 정책, 그러니까 중국이 감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9월 3일 열병식 앞두고 있는데 허베이성 탕산시가 구체적 감산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하지 마. 중단. 예.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또 생산을 전면 중단. 예. 그러니까
16일부터 25일까지 약간 좀 자율적으로 그래도 하라는 얘기고 25일부터 9월 3일 그냥 다 중단. 열병식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인대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중국 철강사들이 감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걸 감산하는 이유는 너무 무질서하게 공급이 늘어요. 그러니까 막 물가가 막 떨어지고 디플레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공급 줄이자. 그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1.97로 산업 내 최하위. 이렇게 완전 추락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공급 줄이는 거 일회성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항공 쪽 대한항공 주가 상승은 미국 덕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미국 항공주 주가 올랐는데 이게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그 델타 항공을 잘 보세요. 대한항공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대한항공 투자 판단에서 미국이 정말 중요해졌다. 대한항공 매출에서 미주 노선 비중이 여객 40%, 화물 50인데 수익성이 미국 쪽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여도는 미국이 무려 60%나 돼요. 이상. 미주 쪽이. 근데 이제 미주 노선에서 외국인들 인바운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외국인이 한국 올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올 때 타고 오는 비중이 무려 3분의 2.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은 거죠. 또 최근 K-팝 비롯한 한국 관광 인기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좀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는 가격 민감도가 좀 낮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출장 비용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돈 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2019년에 정체되었고, 근거리 위주로 가격 경쟁이 다시 심해지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미국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는 힘든데 미국 항공 수요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은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벤처 기업인 파트너인 델타항공이 하반기에 장거리 프리미엄 좋을 것 같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미국 시황할 때 저번에 델타항공 아마 한번 언급은 드렸죠. 이제 짧게 특징주로. 그 내용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한항공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역내 항공시장에서 이제 1, 2위 합병 내년에 합병하잖아요. 방산 유지보수 항공기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가장 싸고요. 전 세계 항공사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게 보자는 내용입니다. 요새 유가도 좀 떨어졌죠. 자, 근데 음식료 좀 아쉬워요. 미국 음식료 기업들의 또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예. 제과업체 몬델리즈가 하반기 가공식품 소비 심리 회복 가능성 제한적이다. 네슬레, 북미 시장 소비 부진하다. 경쟁은 왜 이렇게 치열하냐. 이렇게 좀 제시했고, 미국 인스턴트 라면 1위가 일본의 토요수산이거든요. 물가 상승으로 라면 판매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응답자의 57% 설문조사 했는데 식료품비 지출이 스트레스다. 가격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신규 침투해야 되는 기업들은 참 어려운 환경이죠. 제일제당이 그래서 미국 사업 매출액이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가에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농심 2분기 사업 매출액도 성장 제한적일 것 같고, 경쟁도 강하고, 그러니까 프로모션,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어렵죠. 그래서 제일제당은 식품사업부 이제 실적 개선 전까지는 좀 주가 오르긴 좀 쉽지 않다. 농심은 라면 시장 경쟁 심화로 일단 실적 부진한데 다만 신라면 툰바가 잘 돼야 된대요. 그러면 주가 반등 가능하다. 삼양식품은 좋긴 해요, 여전히. 라면 24년 기준 미국 라면 점유율이 7.5니까 더 여지가 있죠, 상승을. 월마트에 90% 들어가 있고 코스트코에 50%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라면 수출액은 이렇게 지금 위엔 다 안 좋은데 삼양식품 혼자 잘 나갑니다. 상반기에만 44.8. 불닭볶음면은 그냥 넘사벽이죠. 그래서 여기 몬델리즈, 펩시코, 음료, 코카콜라 기존 제품군 판매량 감소, 북미 시장 부진, 미국 물가 상승 판매량 감소, 다 판매 감소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좀 토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은 이제 관세 대입인데 5가지 기대 요인이 주가에 긍정적이다. 불확실성 축소. 왜냐하면 새로운 룰이 세워졌죠. 뭐 15%가 확정됐으니까 불확실성 축소. 한국산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비해서는 유리해요. 이들은 관세가 높아요. 캐나다는 막 35대로 버렸잖아요. 30인가? 예. 그리고 견조한 미국 수요. 미국 수요 여전히 괜찮고 하이브리드 잘하고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괜찮다. 흑자 교조 유지하면서 뭐 유리하다. 현대차가 관세 부담인데 1년에 3조. 근데 영업이익 비중에서 21%가 적진 않죠. 기아. 완성차가 확실히 부담은 좀 많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한국타이어 보시면 이제 그 부품사는 확실히 좀 영향은 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차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자, 시황은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이게 5대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5년 재정투자 계획, AI 3대 강국 25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 2.5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1.5조, 이런 걸 이제 투입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여기예요. AI, 또 산업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그리고 뭐 균형 성장, 예, 여기 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잡혀 있고 AI 이제 국가 전략 기술 AI 분야 세제를 지원해 주고요. 반도체 장비나 부품 어쨌든 세액 공제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웹툰 제작 비용도 세제 지원하고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콘텐츠도 지원하고 해운 방산 이쪽은 미래형 운송 자율주행 쪽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방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식시장 관련 높은 국정 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고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의료 AI 정책을 좀 기대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좀 이제 포함이 좀 돼 있고 컨텐츠는 2.5조 투자, 방사는 1.5조 재정 투자,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뭐 많이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옛날에 70년에 경부고속도로 깔았고 2000년에 정부화 고속도로, 지금 25년에 에너지, 전력망을 까는 거죠. 주식시장 선진화도 있는데 이건 상법 개정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안영구 퀀트 애널리스트가 일단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3분기 기준으로 1개월 최근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보다 높은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들이죠. NC, 한원시스템, 원텍, 시어스 테크놀로지, 덴티움, 에코마케팅, 태광, MC넥스, 생광밴드, S&T에너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상단을 돌파하는 거예요. 3분기 동안의 예상 영업이익을 APR, 에코프로비엠, SM,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지주, 넷마블, 카카오. 그 다음에 25년 연간 예상 영업이익 상단.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예상하는 영업이 있죠. 이게 상단이 뚫리는 거,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죠. APR,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카카오페이, 홈택코리아, 원익 IPS, 산일전기,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최대 실적 25년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과거 2011년 이후로 가장 좋았던 이제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높은 거. 그게 원텍 휴젤, LS 에코에너지, 삼성화재, ABL 바이오가 진입했다고 하고요. 진짜 모멘텀. 내년에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예상 실적 있죠. 내년에 이 기업은 여기까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 수치랑 그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수치 있죠. 예, 올해. 예, 그게 이제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해성DS, 신세계인터, 삼성전기, 농심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 미래 3년 성장률 상위가
그러니까 3년 합산 영업이익 대비해서 향후에 앞으로의 3년 이거를 더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 더 좋은 거, 그게 현대그린푸드고요. 뉴페이스는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다가 이제 이번에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고 오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최진영 연구원님이 탄산리튬 가격 반등 재확인했다. CATL 측은 채굴 허가권이 만료되면서 리튬 생산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3개월간 전 세계 공급에 한 3% 정도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에요. 지방정부들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방정부들한테 야, 적공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ATL도 지금 채굴 허가권을 회수를 지금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았죠, 채굴을 허가권을.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3년, 15년에 공급 과잉 발생해가지고 그거 아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이거 선제적으로 차단하자,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서 니켈, 코발, 니켈 등 2차 전지형 산업군 속의 기회고, 니켈 최대 선지 인도네시아는 그리고 감산이역 광석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2016년에 철강 산업이 저런 공급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2배 정도씩 올랐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이번에 리튬도, 물론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런 관점에서 좀 감산만 한다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JYP 2분기 연속 실적 쇼크이죠. 이번에 역대급 스트레이키즈의 좋은 성과. 그래서 3분기 더 좋대요. 3분기도. 내년 추정치를 올렸고, 이럴 거면 어제 왜 그런 거예요? 뭐 스트리컨센이 뭐니 막 숫자들이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숫자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실망했다, 흥분했다 이랬는데, 결론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숫자는 여기 그 애널리스트 추정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420억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29억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유는 MD 매출, 굿즈가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거 다 공통적이에요. 또 블루게르즈 아마 이거 자회사인 것 같은데 손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와이스가 하반기에는 빌보드 내 자체 최고 순위 달성 중이고, 엔터사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아티스트인데 JYP 그러면 스키즈 월드 투어로 시장 예상 상회했어요. 좋고, SN과 YG는 연속 서프라이즈인데 음원과 MD 때문입니다. MD, 예, 그러니까 굿즈. JYP도 이번 굿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투여 금융 확장에 맞물린 MD 매출 성장, 그리고 K-팝의 글로벌 침투 확대. 이거 뭐 넷플릭스의 그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스트리컨센 이게 참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랑 이거랑 이제 일반적인 추정치랑 괴리가 생겨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JYP 이번에 이걸 극복하고 좋은 실적 내줬고, 이제 방향성은 위로 잡힌 건 맞습니다. MD 매출도 확대 시작했고, 주가는 좀 재평가 받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SMCG는 유리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비나우의 브랜드 리뉴얼 따른 실적 공백이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 근데 로레알, 더 파운더즈, APR, 이런 달바 이런 데서 꾸준히 물량이 좀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소폭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3분기는 더 좋고요. 3분기는 스킨천사, 에비덴스 드부트 맞나요? 록시땅, 붐, 뷰리, 왓슨 이런데 그 국내외 신규 고객사용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이제 용기 업체들이 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수주를. 예. 근데 보통 해외 고객사들이 용기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한 뒤에 일본에서 충진하고 이를 다시 각국으로 가져가서 너무 비효율적이래요. 그래서 SMCG는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고객사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유리용기 시장은 구조적으로 좋죠.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 이거 규제 강화, 친환경 브랜드 확산, K뷰티 경쟁 심하니까 좀 고급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성장할 것 같다. 세계 각국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 비율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용기의 가격 매력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유리물을 녹이는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편이고, 24년 기준 SMCG의 고정비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 결국 매출액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SMCG는 업계 유일 전기 용해로를 좀 구축한 기업입니다. 이거 2천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뭐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용기 회사들은 쉽지 않아요, 이걸 뒤늦게 쫓아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경쟁력은 있죠.
목표 주가 올렸고 비나우, APR, 달바, 스킨천사 등 매출상위 고객사 기존 제품 재발주 확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용기죠. 이렇게 된 게 주요 고객사입니다. SMC,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설화수, 메디큐브, 요새 제일 잘 나가는 APR, 그 다음에 비나우, 이렇게 푸딩팟, 더 파운더즈, 아누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가 있고 이제 유리용기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리용기는 더 희귀하죠, 정말. 예. 그래서 그 점은 높은 점수 줘야 되고요. 네이버는 미래에셋 이미성 연구원님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나왔어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 어제죠, 어제.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 체결했어요. 그래서 웹툰 엔터 주가가 하루 만에 81%. 예. 시총이 무려 1.3조 상승했고 네이버 지분 가치가 8천억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앱 내에 있는 디즈니 전용관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이런 거 공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달리 북미에서는 지표도 좋습니다. 웹툰 지표가 꾸준히 성장해요. 예, 그래서 2분기 연속 19%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디즈니와 협업 발표는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 컨텐츠로 확장하는데 당연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다. 예, 디즈니랑 이제 같이 협업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뭔가 성과는 안 보이는데 해외 사업을 잘해요. 지금 웹툰, 그죠? 일본에 라인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그 사업에 대한 그 중고거래 플랫폼 있지. 이번에 스페인, 또 미국, 뭐 성과가 좀 더디다 하더라도 그런 또 투자를 좀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미래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LS증권 최정원 연구원이 세트라가의 2분기 매출 부진했지만 영업이익 흑자 전환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광학위성 스페이스 IT를 발사했죠. 올해 3월에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실어가지고. 그 자회사 SIA.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인데 이 자체 위성 띄우니까 이제 인공위성 정보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걸로 보고 있고, 예. 목표 주가를 63,000원 올렸고요. 국내 유일 체계종합, 탑재체, 지상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그래서 국내에도 인공위성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 할증 받아야 되고요. 이제 다가올 우주 시대에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웠고 태양광에서 솔라닉스 2호, 3호 합산 요 200억 매출 기록을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이익으로 좀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뭐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육상 프로젝트인 군위풍백에서 공사원가 상승, 지체상금 반영하면서 이익 개선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그 시공 리스크가 태양광 개발 사업에 좀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풍력 관련해서 아마 추가 적자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좀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EPC는 종합 건설사예요. 태양광을 다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줄이고 개발 용역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하겠다는 거, 직접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면서 수익성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연료전지 매출은 일단 지금 그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한우이 해상풍력 연내 착공을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 비중 감소 및 개발 용역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 제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외주를 주고 그러니까 야 너네가 만들어 대신에 우리 개발 용역 대가 이런 거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SK 이터닉스는 150MW의 태양광, 550MW의 ESS, 50에서 100MW의 연료전지를 개발을 하며 메가와트당 2, 3억 원의 개발 용역 매출을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이에요. 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한다면 이터닉스한테 좋죠. 자, 어쨌든 정부의 이런 알리백, PPA, 이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 같다.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는 이런 알리백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과 잘 어울리고 이제 개발 용역까지 매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익은 더 늘지 않겠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터닉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아직도 못한 건 많고요. 오늘 사실 실적 발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월요일 날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 좀 볼게요. 여기 큐브 엔터가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많이 합니다. 3.9%나 하니까. 예, 아주 환영할 만하고. 도전비존이 춘천에 혁신도시 만든대요. 이렇게.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주관산업이나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여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예, AI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해가지고 바이오, 제약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건 좀 관점이고요. 그래서 도시조성비, 자기자본. 도전비존은 392억을 여기에 이제 낸다고 합니다. 추진 일정은 1단계가 이제 29년까지. 기대효과는 본 사업 통해서 기업의 성장 능력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면 이제 하는 사업이죠. 예. 그 정밀 의료와 신약 개발 같은 헬스케어에서도 이런 이제 AI 활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AI가 또 분석도 해주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주 함께 배우기 우리 했죠. 여기 사장님이 1억 5,100만 원 사셨다고 그러네. 이계인 사장님이. 그래서 에너지, 예, 에너지는 뭐죠? 주로 LNG. 예. 그 트레이딩은 뭐 하는 사업이죠? 트레이딩은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거 사고 파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가스전 탐사 개발, 가스 저장, 운송, 트레이딩, 발전까지 에너지 사업의 모든 걸 다 해요. 시추부터 그냥 운송까지. 트레이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거죠. 뭐 철강도 있고. 예. 그리고 가스 EMP, 이게 천연가스 탐사고, LNG 터미널 발전소 운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강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미얀마 가스전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2000년 개발 시작해서 2013년부터 가스 나오고 있고, 호주 세넥스는 여기죠. 육상이 있고, 요거를 내년에 3배 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모은 것들을 어디로 보내요? 저기서 나오는 것들을 광양 LNG 터미널에 고이 모셔두죠. 그래서 이걸 다운스트림.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저장도 해놓고 LNG를. 그래서 국내 최초 민간 발전소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구동 모터 코어 아시죠? 요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전기차에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좀 예. 이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국 기업을 또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토류 관련돼 있죠, 이게 구동 모터 코어가. 그래서 이 부분에 가치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흑연,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소재 공급망도 구축한다. 그래서 마인계 광산 투자, 예, 비중국 흑연 광산, 미국 중국산 흑연 93.5%, 올해 착공하면 28년도에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국 예, 그 흑연 광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인터는 흑연 광산 여기 투자도 했죠. 그러니까 비중국이에요. 그 이제 메리트도 충분히 있죠. 왜냐면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관세 때리니까. 포스코 인터는 LNG랑 또 함께하고, 국내 유일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자로 LNG를 미국에 받아서 동남아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광양 터미널, 미국산 LNG도, 그러니까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되면 또 수혜가 예상됩니다. 휴비츠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또 분석해 드리는데, 김현수 대표라는 분이 10만 주나 샀어요. 9억 원.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과 있죠. 우리 그 안경점 가면 거기 이제 검사하잖아요. 시력 감도 같은 거. 그런 거 해줘요. 그 장비 있죠. 안과 진단, 그리고 망막 단층 진단기도 만들고. 저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죠. 근데 요즘에 신규 제품이 5인, 5인 OCT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견조한 시장 성장세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안과 진단 장비 이렇게 출시를 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있대요. 5가지 기능. 첫 번째가 고해상도 스캔 통해 망막을 3D로 관찰을 하고, 휴비츠의 독자적인 이미지 처리 기술로 펀더스 카메라고 합니다. 혈관 조영술. 네. 그래서 미세한 혈관 이상 감지할 수 있고, 지형. 16가지 맵을 통해 각막의 전방 및 후방 표면 자세히 분석. 마지막 생체 인식. 예. 개인 맞춤형 수술 계획 수립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초당 8만회의 초고색 스캔이 가능하고 1초 만에 3D 이미지 캡처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과 솔루션도 있어요. 그 구강 스캐너. 이걸 좀 옛날에 기대 많이 했는데 좀 뭔가 좀 잘 안 됐던 건지, 그 후로는 뭐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떤 구강 스캐너도 개발을 끝냈고, 근데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자고요. 올해 3분기에 나오면 뭐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휴비치의 릴리비스 스캔이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더 넓고 더 깊고 가볍고 빠른 성능,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적 보시면 꼬꾸라져 버렸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고, 저렇게 대표이사가 10억 가까이 샀다는 거 뭔가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 밸류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한번 추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그냥 보합권 정도에 끝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보합 정도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좀 팔았고 기관은 좀 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그 섹터 한번 볼게요.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쪽은 여기 웹툰, 뭐 아시죠? 아까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어디죠? 디즈니랑 제휴한다. 여기 있었고, 리튬주 요새 리튬가 계속 오르니까 아무튼 2차전지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CNT, 제이오도 좀 최근에 조금씩 이나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원전 해체주, 건강기능식품 이쪽이 좀 실적들이 괜찮았어요. 서웅 실적이 좋더라고요. 서웅도 실적이 좋고, 아까 보니까 실적하니까 생각나는 인텔리언테크도 맞아요. 실적 좀 잘 나왔고, 흑자전환한 것 같고, 그죠? 몇몇 기업들, 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면세점, 오늘은 또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올랐고요. 광고, 임플란트, 좀 일부 반등했고, 게임주, 건설주 오늘은 이제 DLNC가 충격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엔터주 오늘 뭐 JYP 올라갔고요. 의류회사도 감성코퍼레이션이 좀 많이 올랐네요. APR도 좀 회복됐습니다. APR은 의류도 좀 하긴 해요. 이제 비중은 낮지만. 인터넷 대표주는 카카오가 좋았고, 네이버는 참 못 오르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2차전지 소재 좋았고요. 가상화폐, 수산주, 석유화학, 하나솔루션이 오랜만에 좀 좋았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타이어가 좀 안 좋았고, 왜냐하면 한운 시스템이 뭐 유상자 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지원 때문에 또 빠져버렸고, IT 대표죠. 오늘 LG 디스플레이 아까 아니 어제 그렇게 신나게 오르더니 참 이유는 좀 아시죠? 약간 그 기대가 조금 꺾였죠. 근데 방향은 명확해요. 그리고 오늘 한운 시스템 아까 증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OLED 관련주가 보시면 다 그냥 어제 급등했던 뭐 덕산, 네오록스뿐만 아니라, 근데 뭐 또 저는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면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카지노도 좀 빠졌고, 유리기판도 오늘 좀 빠졌고요. 오늘 IT가 어제는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IT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HBM 쪽은 중국이 좀 HBM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장비주는 좀 오히려 오르는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쪽은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IT 쉬었고, 2차전지 좋았고, 조선주 좀 좋았고, 오늘 HMM이 그때 말씀드렸죠. 공개 매수 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공시 떴어요. 공개 매수 합니다. 자사주.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갑자기 NXT에서 주가 이제 갑자기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공개 매수, 자사주 매입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나솔루션, 뭐 APR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늘 LG 디스플레이 한국, 그다음 뭐죠? 한국타이어, CJ 실적이 조금 이제 기대 못 미쳤고, 지주사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좀 빠졌고, 파마리서치는 급등했고요. ABL 바이오가 특히 많이 올랐고, 실리콘도 화장품 회사들 좀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SNS텍, JYP, PNT도 실적 좋았고, 반면 오늘 덕산 네오록스, 태웅, 동성화인텍, 이오테크닉스, 심텍, 반도체 좀 오늘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좀 침체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 뭐 이런 쪽, 아니 잠시만요. 거래대금 봐야죠. 코스닥, 여기 웹툰주가 좀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AMG 엔터는 오늘 좀 티니핑이죠. 여긴 좀 많이 빠졌네요. 거래소 쪽은 거래대금 상위 거래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에너지 다 좀 쉬어갔고 LG 디스플레이 급락했고 STX 엔진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급등. 신원, 두산, 퓨어셋 연료전지 회사들 요새 주가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포스코피처엠, 삼성, SDI, 뭐 메리츠금융 이쪽 괜찮았고 LG CNS도 오늘 모처럼 좋았습니다. 반면 한호시스템, 한국타이어제 증자 이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좀 고생들 하셨고요. 이번 한 주 너무 빠르죠. 근데 시장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막 오늘 보세요. 어제 폭등한 LG 디스플레이가 하루 만에 급락하질 않나. 뭐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데 큰 방향을 보고 하세요. 예. 큰 방향을 보고 하신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장은 맞는 것은 같습니다. 8월은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큰 그림 그리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이제 3일 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제가 함께 배우기 만들어 놨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닌데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IT 기업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하시고, 저희가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뭐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제 잠깐만요. 여기 나오나? 이벤트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 예, 박원갑 박사님 아시죠? 예, 여기, 위원님, 예, KB, 국민은행, 부동산, 예, 이분과 제가 콜라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 박원갑 위원은 이제 부동산 하니까, 한번, 부동산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8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하니까 뭐 요 세미나도 아직 자리 있습니다. 아직은 자리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